참 등기법은 재밌어요. 그렇죠? 근데 재미를 붙이시면 내가 계속 생각을 해요. 생각을 안 하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 원리만 이해해가지고 권리자 의무자들 원리만 딱 터득을 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리를 터득하는 재미는 있으니까 어렵다고 자꾸 멀리하게 되면요 점점 멀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럴수록 좀 더 이제 공부를 해야죠. 그러면 이제 가까워지면은 등기법도요 오히려 말씀드렸잖아요. 지적법은 암기사항이 있지만 등기법은 암기사항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면서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암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오히려 편할 수도 있다고 했죠. 자, 그럼 오늘 배웠던 등기에 관한 일반적인 등기법, 충치, 그 다음에 등기소, 등기관, 그 다음에 우리 총론에서 등기 신청인까지는 보죠. 구분건물 등기부는 반드시 꼭 기억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구분건물 대지권이 있는 경우에요. 등기관은 우리가 대지권은 건물이 토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건물 등기기로 표제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건물 밑에 토지 있죠. 그러면 한동건물 표제부에는 토지를 표시하고요. 토지를. 그 다음에 전유부분 표제부에는 그 전유부분이 갖는 대지권 비율을 표시하겠죠. 그래서 전유부분 표제부에 대지권을 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 등기로 표제부에 한동건물 표제부에는 토지를 표시, 전유부분 표제부에는 대지권을 표시한다. 잘 기억하시고요. 그럼 그 다음으로는요. 만약에 그러면 대지권 등기를 건물 등기기로 표제부했을 때였습니까? 토지만 따로 분리돼서 처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토지 등기기로였습니까?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건물 등기비하는 대지권 등기하고 좀 반대예요. 토지 등기기로 갑구나 을구에 한다는 거죠. 갑구나 을구. 표제부가 아니라 갑구나 을구. 신청이 아니라 직권으로. 대지권의 종류는요, 소유권일 수도 있지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일 수도 있으니까 이 권리가 대지권이 되었다라고 그 권리 옆에다 적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소유권 옆에다, 지상권이 대지권이면 지상권 옆에다 이제 을구에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지권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등기 이제 수분이죠. 너무 이제 간단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건 잘 나와요. 다 나오면요. 그러니까 등기 순위는요, 일단 접수번호에 의한다고 생각하시고, 다만, 같은 구에 있을 때는 순위번호를 따져요. 그러니까, 같은 구에 있을 때는요, 접수번호가 내가 빠르다고 하더라도 순위번호가 뒤처지면은 후순위로 밀리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없습니까? 가등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수번호는요, 접수 순서대로 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접수번호가 빠르다는 것은 먼저 등기를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수번호에 의해서 등기 순위 정했지만은, 다만 같은 구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되겠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해가지고 을 앞으로 가등기가 됐어요. 가등기가 되면은 이 접수일자가요, 4월 15일이라고 해보죠. 그럼 거기 접수번호가 나왔겠죠. 접수번호가. 그리고 난 다음에 없습니까? 3 해가지고 병 앞으로요, 4월 20일 날 이전 등기가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을 앞으로 나중에 본등기가 됐어요. 본등기가 되면 이것이 4월 30일 날 됐다고 해보죠. 그럼 접수번호는 이것이 한 100번이라고 하면 이거는 200번이 되고, 이건 300번 정도 됐어요. 그러면 접수번호가 없으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접수번호가 이게 더 빠르죠. 먼저 됐으니까. 근데 같은 구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접수가 되고 접수번호가 내가 빠르다고 하더라도요, 순위번호를 이럴 때는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구일 때는 순위번호를 보고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접수가 빠르고 접수번호가 빠르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접수가 빠르다는 것은 내가 먼저 등기를 신청했으니까 일반적인 등기의 순위는 다 접수번호에 의하지만 같은 구에서 이루어지는 등기 간에는 이럴 때는 접수번호가 아니라 순위번호로 따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구라는 말이 있을 때만 순위번호고 이런 말이 없으면요, 다 접수번호에 의해서 등기 우위를 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 추정력, 우리가 앞에 설명드렸죠. 등기 추정력, 등기 효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추정력인데요. 등기 추정력은 제3자뿐만 아니라 직전 등기 명인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미쳐요. 사실 이건 좀 복잡한 내용인데요. 점유의 추정력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점유의 추정력도 있죠. 동산 같은 건 점유의 추정력이 미치잖아요. 근데 점유의 추정력은요, 전 소유 명의에게는 추정력이 안 미쳐요. 근데 등기의 추정력은요, 전 등기 명의에게도 미칩니다. 그러니까 점유의 추정력보다는요, 등기 추정력이 훨씬 강하게 인정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좀 보시면은 가백에서 앞으로 이전 등기가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이전 등기가 돼버리면요, 전 등기 명의인과 소송이 붙었을 때도 을의 추정력이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무효를 입증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요, 동산이 문제가 됐다고 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을한테요, 임대를 이었어요. 임대차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동사안에 대해서 이제 점유의 추정력이 미치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임차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갑자기요. 병이잖아요. 내가 임차인이야라고 싸움이 붙었어요. 임차인, 누가 임차인이야 싸움이 붙어놓습니까? 일단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으니까 스스로 입증할 필요는 없어요. 점유의 추정력이 미치기 때문에 병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병이 입증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붙었다고 해도 소송이. 임대인이 갑자기요. 이 사람한테 나가라고 해요. 나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난 임차인 아니야. 계약했잖아. 내가 임차인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랬더니 갑이라는 사람이 난 너랑 그런 계약 한 적이 없는데 나가라고 해요.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물건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둘이서 붙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럼 이때도 점유의 추정력이 미쳐가지고 갑이 이 사람이 임차인이 아니라는 것을 갑이 입증해야 되냐? 이때는 이게 아니에요. 을이 스스로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등기 안 돼 있죠. 임차인 등기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임차인의 계약서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못 나갔다고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추정력이 나한테 안 미치니까. 점유의 추정력은 거기까지 미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내가 반드시 임차인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등기가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만약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가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럼 이때는 추정력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이제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점유의 추정력은요, 그러니까 점유의 추정력보다 등기 추정력은 훨씬 강하게 이제 미치는 거죠. 괜히 어려운 말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 민법 보면 점유의 추정력 나오잖아요. 등기 추정력이 있고 또 점유의 추정력이 따로 나오잖아요. 약간 좀 틀려요. 약간. 자,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좀 전에 했던 거죠.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게 되면요. 이건 승소패소라는 개념이 없다라고 했어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사람 더 많이 주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등기 권리자가 됐든 등기 의무자가 됐든 다 각자가 그는 형성 판결이지만은 각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원래 판결에 대한 단독 신청은 이행 판결이고 승소한 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면서 승소 패소가 없기 때문에 각 공유자, 원고가 됐든 피고 됐든 즉 등기 권리자가 됐든 의무자가 됐든 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끝나네요. 자, 그러면 다음 주는 방학이니까 쉬시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